입주계약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입주계약 신청서하고 첨부서류가 사업계획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산당공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심사가 완료되면 입주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분양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주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식산업센터 뿐만 아니라 특히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주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입주 절차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입주의향서 제출해서 입주까지 분양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주 절차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단지 입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입주 절차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준공 입주 전까지는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입주 절차 첫 번째가 바로 입주계약 신청입니다. 입주계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인 팩트리온 사이트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넷마블 본사인 지스케어 5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입주계약 신청서하고 첨부서류를 지참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 입주 절차를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온라인에서 입주 계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팩트리온 사이트에 가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온라인 민원 메뉴에 계획 입지 그리고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클릭하시면 이 메뉴를 통해서 입주 계약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입주 계약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계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그 양식이 바로 앞에서 보신 서울닷컴 사이트에서 입주계약 메뉴 1번 분양을 누르시면 이 입주계약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산당공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고 그랬는데요. 이 산당공을 직접 방문하는 거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서 입주 전까지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어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입주 시점이 다가오면은 입주 안내문이 도착을 합니다. 그 입주 안내문에 입주 지정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입주 지정 기간 한 약 20여일 전부터 산당공에서 현장에 나와서 이 입주 계약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된 기간에 또 가신다면 또 편리하게 입주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이 산업단지 입주 절차와는 별개로 지식산업센터 입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입주계약 신청하는데 신청 서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계약 신청서가 있고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이면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겠죠. 이 첨부 서류 중에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셔야 될 게 분양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되고요. 입주계약서 2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인감하고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산업단지 입주 계약 신청서 양식입니다. 신청이 인적사항 적으면 되고요. 입주 계약 신청 내용에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증 한 내용을 그대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명, 업종, 그리고 생산품은 무엇인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을 하시면 되고요. 기존 공장 내역이 있다면 적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패스하시면 되고요. 앞에 첨부 서류 중에 사업계획서가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조업하고 비제조업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양식은 비제조업인 경우에 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업체 현황 적으시면 되고요. 사업은 어떤 거를 할지, 입주하는 사업장의 주소라든지 형태, 용도 지역은 뭔지, 지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기술을 하시면 되고요. 사업 내용에는 사업 목적, 내용하고 계획 등을 적으시면 되고요. 기대 효과 적으시면 되고요.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다시 기술을 하고, 건물 배치도에는 여기다 이렇게 평면도를 조금 그려서 배치도를 그려서 제출하면 되고요. 4번의 생산, 판매, 서비스 제공 계획은 이 샘플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 현황에는 예를 들어 뭐 컴퓨터가 몇 대가 있다든지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업종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들이 있겠죠. 이걸 기술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50장짜리도 필요할 때가 있고 100장짜리 뭐 200장짜리 사업계획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장소에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할지, 어떤 면적에서 어떻게 장비를 배치를 해서 어떤 인력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할지를 간단하게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입주계약 신청할 때 필요한 이 입주계약서 양식인데요. 이 두 부를 작성해서 신청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주계약서를 첨부해서 입주계약 신청을 하게 되면은 산단공에서는 입주 업종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심사가 완료되면은 입주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은 입주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입주를 하고서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서, 비제조업인 경우에는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산단공에서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실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입주계약 사항하고 맞는지, 사업계획서 사항에 기재됐던 어떤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제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매출이 있었다면은 그에 상응하는 뭐 세금계산서를 뭐 확인을 한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렇게 현장 실사를 마치게 되면 산단공에 공장 등록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사업을 운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난 시간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절차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준공이 입주 전에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별도의 입주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입주계약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입주계약 신청서하고 첨부서류가 사업계획서가 있었죠. 그러고서 입주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산단공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심사가 완료되면 입주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를 해서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장 설립 완료 신고서, 그 위에는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산단공의 현장 실사를 받게 됩니다. 이 실사를 통과되면은 정상적으로 공장이 등록이 돼서 사업을 운영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